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위내시경 얼마나 자주 하세요? 국가에서는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위내시경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위암 검진으로 위내시경이 포함이 되는데 기준은 40세부터 2년 간격으로 하죠. 사실은 40세부터라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권유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증상이 있으시면 걱정되시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40세 이전에는 위암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거든요.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걱정되시면 그 전에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력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부모님 중에 위암으로 누가 진단받아서 고생하셨다든가 아니면 형제 자매 중에 위암이 있었다든가 직계 가족들 중에 위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하는 게 좋겠다. 본인이 위가 좀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역시나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 싶고요. 저는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1년마다 검사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증상이 있거나 걱정되시거나 그러면, 가족력이 있다고 그러면 40세 이전이라도 1년 간격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로서 원래 2년마다를 권유드립니다. 2년마다 해도 괜찮고요. 하지만 저는 1년마다 합니다. 네, 저는 1년마다 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보면 참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위내시경도 정기적으로 해서 필요한 치료를 하면 저는 위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목표는 그거죠. 혹시 생기더라도 빨리 발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기에 위암을 발견하면 위를 절제 안 해도 됩니다. 20년 전에만 해도 조기 위암이 50%가 넘었거든요. 지금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조기 위암은요, 빨리 발견을 하면 내시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건 위를 자르는 거거든요. 위를 3분의 1을 자르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잘라서 수술을 하는 건데 위 수술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덤핑 증후군 같은 것도 생기고 사실은 저장 창고를 하는 위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음식물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불편함이 있죠. 근데 조기에 발견되면 내시경으로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방법으로 제거를 하거든요. 정상생활이랑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암은 생기더라도 빨리 발견을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처럼 위암이 많은 나라에서는 저는 좀 더 자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1년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일단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상, 위에 있는 증상이 자꾸 반복되거나 불편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전에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축성 위염, 위벽이 되게 얇아져 위축이 돼 있는 상황, 또는 장상피 화생이라고 해서 위 점막이 꼭 장의 점막처럼 그렇게 변하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다소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려요.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찾아보시고 엄청 걱정하시거든요. 나는 큰일 났어. 의사가 내시경을 했는데 위축성 위염이래, 장상피 화생이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암 될 수 있대. 암의 위험 인자래. 큰일 났어. 이제는 나 위암 걸리는 사람이야. 엄청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내시경을 한 3만 병 해보니까요,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그렇게 드문 상황은 아니에요. 드문 현상은 아닙니다. 소견이 있기는 하다고 말씀은 드리고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은 드리는 건 맞지, 저도 하고 있지만 그게 위암의 인자니까 꼭 이래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까지 너무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료를 해보니까 양극단인데요, 너무 무관심한 분도 제가 걱정하지만 또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분도 저는 사실은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위내시경을 또 1년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놓칠 수 있습니다. 미싱이라고 하는 병변이 있는데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개 검사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일반으로 검사를 하는데 너무 검사하는 수검자가 힘들어가지고 자세히 못 보고 빨리 나오는 경우, 안에 음식물이 좀 남아가 있는 경우, 아니면은 침 같은 게 많고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또 위치적으로 잘 안 보이는 경우, 맹점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경우라든가 숨어 있는 것도 안 보일 수도 있고, 꼭 위암처럼 완전 위험하고 감별이 안 되는 조기 위암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위암은 되게 진행이 좀 빠른 편이에요. 빠르게 진행하는 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2년은 조금 간격이 길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마다 합니다. 네. 자, 이제는 위내시경으로 알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죠. 첫 번째, 가장 흔한 위염 얘기입니다. 사실 위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치질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80에서 90%가 있듯이 위염도 대부분 한 80에서 90% 정도는 있으세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치료가 필요한 위염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속이 쓰린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위장 장애가 있거나 불편감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 드시면 됩니다. 약 드시면 좋아지시죠. 근데 사실 위염은요, 제가 진료를 해보니까 뭐 담배, 뭐 술, 자극적인 음식, 짜고 매운 거 뭐 이런 것도 뭐 연관이 있지만 스트레스랑 연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은 소위 우리가 신경성 위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시면 그런 얘기 꼭 하거든요. 우리 신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막 이렇게 경계할 때, 전쟁이 났을 때,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맹수가 공격할 때 작용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편안하고 평화로운 시대, 음악 들으면서 굉장히 편안한, 장편안처럼 편안한 그런 상황에서 이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는데, 교감신경이 자꾸 작동을 하면 위가 부담이 된다. 소화기계는, 소화장기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 때문에 위가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편안하고 약물 치료와 함께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염 중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위축성 위염. 위 점막 상태가 굉장히 위축이 돼서 얇아져 있는 위축성 위염인 경우, 장상피 화생이 동반된 위염, 위 점막 상태가 장의 점막 상태처럼 바뀐, 장의 상피처럼 화생, 바뀌어버렸다, 장상피 화생, 이런 경우에는 연구 논문 문헌에 의하면 위암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다른 위염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추적 검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내시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환, 위궤양, 12장 궤양을 말씀드릴까 해요. 그리고 헬리코박터 얘기도 조금 드릴게요. 사실 헬리코박터 균은 TV에 뭐 이렇게 마시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그때 의사들은 조금 비판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있기는 했어요. 왜냐면 헬리코박터 균이라는 건 항생제를 막 2개, 3개 막 섞어서 써야지 없어지는 그런 균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헬리코박터 균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닌데 꼭 광고에서는 그런 것처럼 막 얘기를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어쨌든 덕분에 헬리코박터 균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게 돼서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헬리코박터 균은 우리 국민들 중에 엄청 많으세요. 엄청 많아요. 거의 뭐 절반 이상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의 음식 문화가 있는 거죠. 국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한 숟가락 넣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프잖아요. 이걸 이제 덜어서 먹는 것보다 옛날에는 그냥 넣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같이 이렇게 또 젓가락 같이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뭐 식생활 때문에 한 사람이 감염되면 가족 중에 다른 분들도 감염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 많죠. 뭐 50%, 60% 육박한다 얘기를 하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헬리코박터 균이 위험한 이유는 그게 위암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거기서는 엄청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헬리코박터 균은 위암의 요인이 되고 무조건 없애야 된다. 그래서 1차로 항생제를
막 쓰고 보통 1주 아니면 2주까지도 쓰는데 쓰고 없어졌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안 없어지면 2차 제균 치료를 또 더 센 항생제로 또 때려 붓고 그래도 안 없어지면 또 3차 약을 때려 붓고 막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헬리코박터균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있다고 해서 다 무조건 재균치료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데서는 공식적으로는 증상이 없고 유해 민자가 없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을 꼭 재균할 필요 없다,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기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중요한 거는 뭐냐면 헬리코박터균을 꼭 재균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내시경에서 위궤양이 있거나 12장 궤양이 있거나 조기 위암이거나 그다음에 말토마라는 그런 림프종이 있거나 이런 몇 가지 등등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내시경에서 위궤양이 있거나 12장 궤양이 있으면 무조건 헬리코박터균 재균 치료를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의료보험도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적게 해서 하실 수 있고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발도 잘하고요. 위궤양이 있을 때는 무조건 위궤양 치료한 다음에 재균 치료 하셔야 됩니다. 11년 궤양이 있으면 약물 치료한 다음에 다 나오면 재균 치료, 헬리코박터균 재균 치료까지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없어졌는지. 그래서 재균이 됐으면 균이 없어졌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균이 안 없어졌으면 2차, 3차까지도 재균 치료를 고려해야 될 정도로 궤양이 있으면 위궤양이나 12년 궤양이 있으면 헬리코박터균 치료도 하셔야겠습니다. 위궤양은 뭐냐면요. 그냥 궤양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푹 파이는 거잖아요. 이 위벽이 되게 두꺼운데요. 1층, 2층, 3층, 4층이 있단 말이에요. 대장벽에 비하면 위벽은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2층, 2층까지 확 이렇게 푹 들어간 심하면 화산 분화구처럼 팍 이렇게 패여 있는 걸 얘기하고 뭐 안 심하면 살짝만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염증은 점막의 표면이 염증이 생기면 더 빨개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건데 궤양은 좀 더 깊게 패여 있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위궤양은 위암하고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위궤양인지 위암인지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세요. 위궤양은 반드시 치료를 하고요. 약물 치료하고 헬리코박터균 치료도 하고 추후에 일정 개월 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얘기합니다만 다 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위내시경 다시 하셔서 궤양이 없어졌는지 살이 다 찼는지를 꼭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궤양은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해서 위암이 동반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12장 궤양인데 12장은 위벽에 비해서는 되게 두껍지는 않아서 궤양이 있으면 피가 많이 나거나 또는 뭐 심하면 요즘엔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천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4강 신화할 때 제가 그때 레지던트 1년 차였거든요. 그때는 저는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축구도 좋아합니다만 너무 피곤해서 그때는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 시기라서 막 자기 바빴는데 그때 제가 왜 그때 그렇게 자기 바빴냐면요. 맨날 밤마다 수술했거든요. 궤양 천공으로. 와, 그때는 그렇게 많았습니다. 20년 전이니까요. 이제 궤양이 심해져가지고 소위 빵꾸가 나는 거예요. 구멍, 퍼포레이션, 천공이 되는 거예요. 맨날 밤마다 없는 날이 없어서요. 한 달에 뭐 30일 중에 한 20번은 궤양 천공 때문에 수술했거든요. 밤에. 맨날 응급 환자 오고 배 아프다 그러면 복막염이에요. 복막염이면 궤양 천공이에요.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약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12장 궤양 이 천공까지도 가기 전에 약 드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요즘에는 좀 불편하시면 위내시경 하시니까요. 그 정도로 의학 기술이 발달했고 약이 좋아지면서 12장의 합병증인 천공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제가 위내시경을 하다 보면 12장 궤양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약물 치료하고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재균 치료도 해야 됩니다. 얘기가 되게 길었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헬리코박터균, 12장 궤양, 위궤양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엉덩이 대장에서 위내시경 얘기하니까 되게 재미있으시죠? 다음 편도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는 엉덩이 대장 이성건입니다. 고맙습니다.